그리고 상위 노출 말고 메인 노출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이님이 오늘 해주신 거 나중에 다시 돌려보면 꿀팁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글, 양질의 글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디다가 신청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16년도에 제가 네이버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에 방문했을 때 네이버의 그 담당자가 발표한 자료예요. 제 블로그에도 자료가 있는데 얘네가 제시한 9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에 당첨되려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퍼온 글이나 퍼온 이미지를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내 출처로 만든, 내 출처로 생산한 사진이나 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큐레이션도 좋지만 내가 직접 써내려간 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성, 홍보성, 이슈성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제품이나 내 학원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이님이 되게 좋은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을 팔려면 다른 이어폰이랑 한 5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거야. 장단점을. 아니면 출산용품 베스트 3, 출산용품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에 내 걸 하나 껴놓는 거죠.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광고성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탑 10 뭐 이런 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정적인 글, 폭력적인 글 뭐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원래 네이버가 싫어하는 글이니까 그건 당연히 안 돼. 그 다음에 또 나와. 타겟,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 나의 송곳이 무엇인가? 나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타겟과 주제가 명확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부모 판에 올리겠다. 그럼 육아 판에 올리겠다. 그러면 육아와 관련된 아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why와 how to. why야 how to. 이거는 메모하세요. 왜, 그리고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당첨이 됐던 게 바퀴벌레 퇴치 방법이잖아요. 퇴치 방법이야. 근데 바퀴벌레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내 노하우를 쓴 거예요. 두 번째, 아기 반찬에 대한 게 메인에 노출됐는데 야채를 잘 먹지 않는 아이를 위한 아기 반찬을 했어. 그러니까 아기 반찬 만드는 레시피를 올렸는데 그 앞에가 야채를 안 먹는 아이라는 어떤 타겟이 있었어요. 그냥 아기 반찬이 아니라 야채를 안 먹는 아이를 가진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보면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와 어떻게가 명확하게 있는 거였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세 번째, 은우 머리 묶는 방법이 메인에 노출된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제목을 썼냐면 똥손 엄마를 위한 아기 머리 묶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나 갑자기 똥손 엄마를 위한 아이 머리 묶는 방법이라고 했어. 손재주가 없는 엄마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이해되세요? 왜와 어떻게가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리빙으로 됐었거든요. 리빙으로는 피 묻은 옷이나 흰 옷에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뭐뭐 하는 방법,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타겟이 흰 옷에 있는 얼룩 혹은 피 묻은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글, 양질의 포스팅, 뭐 진정성 있는 포스팅 이렇게 있지만 되게 뾰족해요. 누구한테 들으면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 그죠? 협찬받은 제품으로도 메인에 노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 운우 한샘에서 있는 장난감 정리하는 그 박스를 진짜 제품 협찬 리뷰를 썼는데 그게 왜 됐냐면 제가 늘어진 베란다를 장난감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제목을. 그러니까 다들 엄마들이 장난감 정리할 때 곤란함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박스로 정리할 수 있다고 내가 그걸 정리하는 모습을 담았던 거야. 그랬더니 잘 된 거야. 이게 왜 이러는 거지? 근데 볼터치가 왜 이러는 거죠? 너무 거슬리는데? 아무튼. 좋은 글에서는 분명히 왜와 어떻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이님이 코로나인 와중에 집콕놀이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아이를 육아하니까 집에서 뭐 하고 놀지가 다들 고민인 거야. 우리 엄마들이 갖는 똑같은 고민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걸 쓰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하는 말이 육아판에서는 얘네가 신경을 꼭 쓰는 게 이런 거래요. 부모를 위한 글이냐, 혹은 아이를 위한 글이냐. 그런 타겟과 컨셉이 명확한 글을 선호한다라고 이거 네이버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16년도 자료예요. 제가 직접 가서 들은 거 메모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아이나 부모한테만 도움되는 내용 말고요. 사회 그리고 가족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더 좋다고 해요. 이렇게 9가지 체크리스트를 발행하기 전에 체크 해서 보시고 그것들의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메인 노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을 쓰실 때 뭐 시의성 글도 참 좋지만 how to, 정보성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는 검색 포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나 일기, 감사일기, 미라클 모닝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색을 하거든요. 열이 났을 때 열을 내리는 방법을 검색하는 거라고요. 내가 열이 났다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검색을 하는 거라고요. How to에 대한 내용을 정보성으로 기록해야 돼요. 근데 블로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일상을 정보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래 내가 감사일기 절대 쓰지 말라 했잖아. 미라클 모닝 백날 써봐 소용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제이님이 말씀드린 거에 파랄이 있어. 그거를 잘 조합해서 메인 노출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 사실 메인 노출은 네이버에서 픽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신청하는 게 더 커요. 그리고 네이버의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도 사무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출처의 블로그를 한번 가지고 있으면 아, 얘가 육아 카테고리에서는 좋은 글을 많이 발행하더라. 라고 내 블로그에 와서 글감을 찾아요, 또. 그러니까 한 번 된 사람 오늘 또 되고, 내일 또 되고, 내일 모레 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만 뜨면 돼. 그러니까 작정하고 하루는 how to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원래 한 70명 정도 기대하고 제가 70명 갈 줄 알고 내용을 조금 더 준비했는데, 이제 좋은 글의 조건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네이버에서 2019년에 했던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